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 행간을 읽어주는 남자 김명진 더현정치랩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명진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이제 복귀합니다. 예, 35일 만에 당무 복귀죠. 다니면 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간 지 35일 만이죠. 오늘 최고위원회 9시에 최고위원을 주재하고 오후 4시에 고위 전략회의도 있는데 그 회의도 주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35일 동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압승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다져졌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그 가결파 5명의 징계 여부. 김종민, 서른, 이상민, 조홍천, 이원욱이죠. 이 5명에 대해서 당원들이 청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당원 당규상 청원이 5만 명이 넘어가면은 지도부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이제 다른 사안들은 청원 들은 것들은 다 답변이 됐는데 이 사안만 남아 있는데 그거에 관심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아마 뭐 그걸 좀 답변을 뒤로 미루게 되지 않을까 보류 가능성이 높고 대변인들 포함해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복귀 일성은 당내는 화합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민생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민주당, 실용적인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자 이런 내용들의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답변을 뒤로 미룰 것이다. 그렇죠. 징계를 강행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이제 또 다른 분란 가능성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국 구도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금 내홍이 굉장히 심각하고 오늘 뭐 이따 혁신이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모든 정치권의 관심이 국민의힘으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당이 관심을 가질 분란 소지를 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정무적 판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 대표는 지금 이제 계속 지지도는 답보 상태이지만은 약간 야권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가가지고 통합의 분위기, 화합의 분위기 이걸 강조를 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당 대표는 그렇지만은 또 그 당원들은 집단적으로 징계 청원을 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배신행위 한 사람들 용서할 수 없다라고 당원들 당심과 민심은 그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대세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러면 당대표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대표는 이미 방향을 이제 그렇게 잡은 것 같고 왜냐 보선 승리가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닌 결과가 아니고 너희들이 잘해서 이뻐서 준 게 아니다. 국민의힘이 너무나 국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심판을 한 거다. 이런 거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국정을 더 강력히 견제하고 비판하라. 이런 게 중심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당대표는 그런 민심의 추이를 봐가지고 당내의 민생을 강조하고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결파의 그런 해당 행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은 기억했다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런 기류는 대세인 걸로 보여요. 근데 방법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의 현역 의원들은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선출직 평가위원회에서 지금 차곡차곡 여러 가지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여론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대표는 통합화합을 강조하고 당내에 뭐 배신자들은 처벌해야 된다라는 당심은 또 당심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기간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가결파 징계는 그런 생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뭐 내부의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이후에 좀 국민의힘도 얘기할 겁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하나가 최고위 자리가 하나 비어 있잖아요. 이것을 누구를 줄 것이냐. 이제 호남 쪽에서는 호남 인사를 지명할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하자 이재명 대표가 즉각 수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호남 몫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전당대회 때 호남 출신이 한 명도 당선을 못하니까 배려 차원에서 호남 출신을 지명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충청권에서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전 대덕구청장 박정현 이런 사람들이 거론된다고 보도가 됐었는데요. 여성이고 충남이고 거기가 또 비명 현역 국회의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친명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하면은 이게 자기 공천을 지도부에서 승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배제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다시 돌고 돌아 호남으로 와서 호남 출신 비현역 의원 현역이 아닌 호남 출신 그게 이제 물망으로 급히 부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 확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호남 몫이게 되니까 우리 시당위원장이나 도당위원장이나 호남의 국회의원들 중진 의원들 이들은 본인이 호남 대표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최고위원을 희망을 하기도 하고 자천타천으로 했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최고위원으로 현역이 가게 되면은 거의 다음 선거의 공천은 보장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같은 경쟁하는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고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다시 무슨 현역 의원 최고위원이냐 이런 또 민심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돌고 돌아서 비현역 의원 호남권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래저래 이제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일단 머리가 좀 무거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무거운 속에서도 계속해서 검찰 조사는 계속 받네요. 검찰 조사도 하지만 이제 기소가 많이 됐죠. 네. 재판부로 넘어갔으니까. 네. 사법 리스크에서 재판 리스크라고 이름을 또 명명을 하기 시작하던데 검찰에서 이게 쪼개기 기소로 해가지고 계속 괴롭히자 이런 방향을 잡은 거죠. 네. 그래서 위중교사를 지난번에 사건에서 분리해가지고 다시 기소를 했어요. 그 얘기는 대장동 성남FC 공직선거법 위중교사 이런 재판이 서너 개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3일을 재판에 나오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자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또 방해를 하고 또 뭐 비명계에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가 재판을 일주일에 2번, 3번씩 가는데 대표를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여론들도 만들 수 있는 균열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분리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소위 재판 리스크.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이 7일이고 네. 이틀 3일 재판을 받더라도 저녁에든 뭐 재판받지 않는 날이든 얼마든지 당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자신감을 보이면서 오늘부터 건강도 일정 부분 회복해가지고 당무에 복귀를 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네. 자, 다음 국민의 전부 다 병합 가능성도 있어요. 재판이 계속 서너 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병합이 되면은 이게 관련 사건 관계자들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1심 판결이 총선 전까지는 나오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자, 다음 국민의힘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 지지세를 회복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모습입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네. 지금 수도권 여론조사 제가 수치는 얘기 안 하지만은 역대 최저입니다. 네. 부산, 경남, 대구, 경북도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아주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더더구나 25% 만약에 이하가 되면은 네. 선거를 치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의 정책 집행 추진 동력이 떨어져서 거의
식물 정부가 된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최저 25%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구성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오늘 아까 인요한 누구죠? 네. 예. 인요한 연세대 교수가 교수? 예. 예. 특별 귀하 1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내정됐다 이렇게 속보가 떴었죠. 네. 자, 혁신위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를 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먹힐까요? 혁신위가요.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 민주당 정은경 혁신위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를 네. 많이 했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창대하게 시작을 김은경? 했는데 네, 정은경, 김은경 창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이름도 틀릴 정도로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혁신위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위에 이제 총선 앞두고는 공천권이 갖게 되느냐 이게 제 관심이죠. 네. 근데 혁신위가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 대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지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통령실에 공천에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결기 있게 요구할 수도 없고 내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굉장하게 국민의힘 구인난을 겪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김한길, 네. 정운찬, 김병준, 하태경 의원까지 거론됐었고 네. 윤희숙, 조정훈 이렇게 거론됐었죠. 네. 그런데 이 선정 과정이 이렇게 다 노출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오는 사람은 뭐야 이거 뭐 앞에 사람들이 다 안 한다니까 나한테 지금 하라고 하는 거야? 정치적인 색깔을 좀 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컷 널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 고사를 하는 거죠. 네. 뭐 정상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안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인요한 교수는 혁신이라는 게 그런 혁신적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복잡한 당무 이해 혹은 복잡한 공천 과정 이런 프로세스를 굉장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도 성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혁신위에서 성공한 경우에는 아마 김종인 전 대표 네. 시절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물색이 어려운데 지금 인요한 교수를 임명을 했다라는 것은 인요한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신 공천, 검사 공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김기현 대표한테 김기현 대표 책임지고 혁신이다 남겨놓고 이제 활동을 자제하세요. 이런 강단 있는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추천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직접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예.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아시잖아요. 회진 중이라고 지금. 예. 인요한 교수가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박근혜 때 선대위 활동도 했고, 네. 뭐 저희 김대중 정부 때 있을 때도 북한을 자주 방문해가지고 네. 교류도 하고 했었는데, 의료 지원도 했었죠. 네, 의료 지원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인재 영입 1호로 제가 어제 그저께 들었는데 인재 영입 1호로 서대문 갑 지역 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지역이거든요. 네. 거기에 지역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서대문 갑으로. 네. 그래서 이분은 혁신위원장하고 출마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경력 관리 차원에서 혁신위원장으로 내정을 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 관측입니다. 본인이 관측. 본인이 네. 총선에 출마해야 되고 그리고 공천도 본인도 나중에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도부의 방침과 기조를 넘어서 민심과 당심의 일반 당심을 반영해 가지고 아주 그런 강한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 회의적입니다. 네. 그림은 이제 여러 한 두세 번 조금 독특한 컬러니까 독특한 그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제대로 된 혁신위의 활동을 기대하기는 무늬만 혁신위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자, 다음은 12월 여권 신당론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위 얘기 전에 김한길 전 의원이 김한길 통합위원장 예,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예.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중심의 어떤 신당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관측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쪽도 11월 말이나 12월에는 무조건 신당 띄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3 신당론이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윤석열 신당. 네. 사실은 이제까지 대통령들은 거의 다 임기 중에 새로운 당을 만들고 싶어하고 만들어 왔어요. 모든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한 7, 80명으로 정의화된 의원들을 가지고 네. 대통령의 국정을 충성스럽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창당 전문가인 김한길 위원장이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갈래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김종일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 김종인 전 대표가 다른 제3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 금태섭, 네. 양향자 이런 걸 모두 아울러 가지고 제3신당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설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네. 네. 그 근거가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에 꼭 국회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정치적인 대선 주자로서의 활로가 기반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승민을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줄리는 0%이고 그러면은 유승민은 신당 외에는 활로가 없습니다. 그 본인도 그런 내색을 조금씩 비추고 주변에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인데 같이 가느냐. 이준석은 유승민 전 대표하고 같은 묶음 세트로 묶이는 것을 요즘은 좀 싫어해요. 그리고 자주 직접적인 교류도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준석은 그래도 자기가 전 대표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의해 약간의 애정이 남아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면은 국민의힘을 잘 정비해 가지고 다시 국민 총선을 한번 지휘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준석 눈물의 기자회견 때 그 눈물의 의미죠. 그런 게 나타난 거죠. 네. 그건 뭐냐면은 당의 방향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어딘가에 지도부에 만방에 네. 표출을 한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당에 남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관건이 네.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신이 여전히 검사다. 검사의 모습을 탈피하라라고 직공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윤석열과 친윤 그룹에서는 이준석에 대해서 당의 분란질만 당내 분란만 일으키는 응석바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부의 경쟁자인 안철수도 네. 적극적으로 이게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기도 쉬운 상황은 아닌데 네. 이준석 경우에는 유승민하고 조금 방향이 기조가 생각이 다르다. 예. 이런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이게 만약에 수도권에 이준석이 탈당을 해가지고 이준석 성향에 20, 30대를 포함해가지고 60대 수도권 이상의 사람들 주권자들이 표를 다 분산이 되면은 네.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원들은 전멸이에요. 보통 3 내지 5% 차이로 네. 다 승패가 갈리게 되는데 영남 외에는 영남도 TK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준석을 안고 가자. 이런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의 요구는 많죠. 그런 요구들을 이 인류한 혁신위원회에서 공천 문제 포함해 가지고 이준석을 안고 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요구들을 지도부에 했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혁신의 성패가 갈리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양양자 우리 지역에 거기 네. 한국의 힘인가? 거기 이제 국힘당의 연대를 해가지고 오산 동탄에 공천을 주면은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예. 자, 시사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더현 정치랩 대표였고요. 저희 진행에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